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그 3회 전기산업기사 기술기준 마지막 회차 한번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확인만 해달라는 문제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뭐 답만 좀 기억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개정된 문제에서 이제 연속성이 있는 문제를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 잘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제 81번이죠. 81번. 거기 보시면 저압 옥측 전선로에 목조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우리가 뭘 하나 보냐면 옥측 전선로입니다. 가보셔야 돼요. 이 옥측 전선로에 뭐가 된다? 시설되겠습니다. 무슨 전선로? 옥측 전선로의 시설. 기본적으로요, 이 옥측 전선로는 100kV, 몇 kV? 100kV 이하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고압 옥측 전선로의 제한 전압은 이렇게 물어보면 100kV입니다. 옥측 전선로는요, 우리가 전선을 가선할 때 기지물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이렇게 측면과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됐나? 이 전선로가 가선된 이러한 형태의 전선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옥측 전선로라고 한다. 이때 첫 번째가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제가 만든 부분이니까 좀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사용 가능 공사예요. 무슨 공사? 사용 가능 공사다. 네. 이때 옥측전선로의 사용 가능 공사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옥측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또는 알맞은 것은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용 가능 공사, 사용 불가능 공사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제 이런 걸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답을 찍을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면 돼. 옥측 전선로에서 어떤 경우는 사용이 가능한 게 합성 수지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옥측 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성 수지관 공사라 했다. 정답이고요.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목조형이라는 말이 붙고요. 목조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금속이나 내지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죄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건물의 타입이 뭐다? 목조형 조형물이죠. 뭐 금속 덕트, 금속관, 뭐 금속 몰드, 버스 덕트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고압일 때는 케이블을 씁니다. 고압 목축 전선로의 사용 전선은 케이블인데 요거 네 번째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또 잘 나오다가 또 잘 안 나오더라고. 좀 선택을 좀 해주시는 건데 만약 400V 이하일 때 400V 이하일 때 이 저압이죠. 400V 이하의 전기 공사를 할 때 옥측 전선로의 경우 전선 상호 간격을 물어보면 0.06m 요거. 그래서 지금 전선이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여기 물어보는 건데, 또 좀 잘 물어보다 좀 잘 안 물어보니까, 어쨌든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이때 그러면 한번 지켜볼게요. 옥측전선로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합 옥측전선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목조형 조형물에, 이제 시설이 안 된대요. 지금 보면, 뭐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설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축 전선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또는 가능한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합성 수지관 공사 정답이에요. 예,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사용 불가능 공사를 물어보면 금속이나 이렇게 버스 들어간 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만 보셔도 기출 문제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또 하나가 특고압의 경우는 우리가 옥축 전선로의 제한 전압 100kV, 그다음에 이제 고압 이상 케이블을 쓴다는 거랑 요게 이제 또 근래에 좀 잘 나왔다가 또 최근에는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400V 이하일 때 그것을 이제 애자 공사를 할 때 전선 사후관 간격은 0.06m라는 거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출제됐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2번. 요거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요 문제는 지금 연속성이 아주 많은 문제예요. 네, 전기철도에 이제 뭐냐면 이 전차선과 그다음에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그다음에 이격거리죠. 자,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많이 물어보는데 82번 반드시 하자 이거는. 예. 개정된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벌써 여러 번 나왔다. 요 놈은 이제 전차선로의 그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이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차량 간의 이격거리인데 요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만 주목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직류 얼마다 750V짜리는 전부 25예요. 이게 다 밀입니다. 이거 이제 이 동적이 앞에 오는 거야. 예, 동일칠, 정이칠. 그다음에 교류의 경우는 25,000V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게 동적이 되겠고요. 이게 정적 이격거리예요. 동적이라는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 차량의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바퀴죠. 그다음에 정적, 멈춰 있는 부분 객차라고 봐야지. 그러면 이때 교류 요놈은 170, 얘는 정이칠 요렇게 보시면 돼. 요거 잘 나와요. 특히 요놈들. 그래서 지금은 직류에서 우리가 동적으로 이제 750이 되는데 직류 750은 동적이든 정적이든 하나 기억해 주시고 요 사이에 DC 1500V가 있다는 거 요놈은 전압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좀 그냥 그닥이에요. 요놈 특히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잘 나와요. 어쨌든 반드시 잡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요거 1번이죠. 얘 물어본 거죠? 요거 직류 750으로부터 동적 절연거리. 네. 그다음에 83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그 지중함의 그 크기가 얼마 이상부터는 적당한 통풍 장치나 기타의 어떤 이제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이제 방산 장치를 두는가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83번은 지중함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83번은 누구다? 지중함의 시설 기준. 자, 첫 번째가 우리 지중해 시설되는 그 지중함은요. 별도의 고인 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이에요. 우리 지중해 시설되는 그 지중함은 그 고인 물이 고인 물이 고인 부분이 혹시 있다면 고인 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이에요. 요게 그럴싸하게 지중해에 시설되는 지중함은 물이 고여도 문제 무방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이 문제처럼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우리는 1m3승 가자. 크기가 1m3승 이상일 것은 별도의 가스를 방산할 수 있는 이 방산 장치를 둬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조명 및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해요.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한데 그럴싸하게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2번이죠? 2번 요거 크기 물어봤다. 그래서 지중함의 크기 물어보면 시원하게 얼마 찍자? 1 가자. 2번 되겠습니다. 자, 84번 볼까요? 84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뭘 쓴다? 철탑을 썼을 때 그때 경관을 물어보네요. 경관. 우리가 경관이라는 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뭘 말한다? 떨어진 뭘 말한다? 거리를 말하죠. 네.
자, 보시면은 80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네요. 네, 역시 잡으셔야죠. 저는 경간이라고 하고요. 요걸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보자. 자, 첫 번째가 동류가 되겠습니다. 동류. 자, 우리 경간은 표준 경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경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 이때 표준 경간은 아무 말이 없는 경간이기 때문에 시가지 외경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표준형 지지물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때 지지물로요. 제가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와 B종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철탑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때 경간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A종, B종인데 이 우리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구성재에 따라서 A종, B종으로 보거든요. 이건 시험 문제 못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A종과 B종은 철주나 뭐다?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면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면 그때의 경과는 기본적으로 얼마?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다만 시가지로 들어오면 목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우리 시가지로 들어오면 누구는 안 된다? 네, 목주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한해서 요걸 2로 나눠요. 그럼 얼마예요? 75m 이하가 되네요. 자, 그다음 만약에 제가 지지물로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이용해서 전선로를 가선하면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시가지로 들어오면 지금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곱하자.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죠. 요 값에서 곱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철탑은요, 600m 이내를 유지해야 돼요. 시가지 외에서는. 요놈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400m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 간격이, 조건에서 만약 간격이 4m 미만이래요. 요런 얘기 들어오면, 요때는 얼마가 되냐면, 250m가 된다는 거. 예. 여기서 이제 이 간격은요, 요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 이제, 그쵸? 예.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자,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84번은 이제 고압 가공 전선로의 그 지지물로 뭐를 철탑을 썼을 때의 경관이죠. 우리 철탑일 때 얼마예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뭐다? C가지고요. 600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5번은 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몇 번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답만 좀 저는 볼 것 같아요. 다음은 저압용 보안 장치의 그 에러는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가? 일단 에러는 지금 보면 접지가 돼 있죠. 이게 그리고 L이라고 돼 있는데 피렉이에요. 그래서 모르더라도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피렉이를 LA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L을 우리는 피레기가 이제 피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완 이투가 이제 이게 뭐 이제 1종, 2종 예전에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표현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L이라는 건 피레기를 나타낸다. 벌써 이렇게 하면요. 1번, 3번에 이제 그 보기가 날아가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피렉인데요. 여기서 이 L1의 역할은 뭐냐면 요놈은 교류 1kV. 근데 이것도 머리를 쓰면 우리가 교류에서 보면 저압의 범위가 1kV 이하잖아요. 요거 이제 저압의 범위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L은 뭘 말한다?
이제 피레기를 말한다는 거. RP는 이제 릴레이 뭐 보안기다 뭐 이제 뭐 요런 얘기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요게 근데 이제 한 번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몇 번 출제가 되긴 됐는데요. 조금 그래요. 아무튼 네. 그래서 거기에 에러하는 교류 1kV 즉 뭐가 되냐면 1000V 이하에서 동작되는 피렉이 되겠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뭐 너무 이제 85번은 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네. 정저기하면 그냥 과감히 버리자. 86번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그 차단기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 장치 등의 무슨 공기? 압축 공기 장치 등의 뭐가 된다? 시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ABB를 취급하는 거죠. 우리 ABB는 공기 차단기로서 압축 공기를 불어제끼죠. 자, 이때 첫 번째가 시험 압력이에요. 이 압축 공기 장치에 압력을 시험하게 함에 있어서 만약 시험 압력을 수압으로 하거나 기압으로 했을 때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압력을 물어보는데 기술 기준에서 수압으로 한다면 무조건 1.5배예요. 그 다음에 기압으로 하면 몇 배? 1.25배를 요런 압력을 몇 분간 대상에 분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거나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에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의 용량을 말하고요. 최소 1회 차단 및 투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이 공기 탱크는 공기 압축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최소 1회 여기서 이 공기 압축기 뭐예요? 컴프레셔죠. 이 컴프레셔가 고장 날 걸 고려해서 다른 방안으로 항상 뭐예요? 이 공기 탱크에는 압축 공기가 뭐 한다? 보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 1회 차단 투입이 상시 가능하도록. 그다음 세 번째 압력계의 눈금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데 설치하는 이 압력계의 눈금은 사용 압력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눈금이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6번 보면 압력계의 눈금의 범위죠. 사용 압력이 뭐예요? 1.5배에서 몇 배? 3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3번 볼 수 있죠.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이런 거는 버려지는 문제예요. 근데 그 발열선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이프라인 등에 사용되는 발열선의 시설 기준 중 우리가 적합치 않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3번이 잘못됐어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고요. 파이프라인의 그 발열선에 대한 부분인데 3번에 보면 그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90%가 아니라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저는요 이 발열선 나오면 80% 요렇게 좀 기억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전기 온상이나 도로의 전열에서는 이 발열선이 80도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발열선은 80%랑 80% 요렇게 두 개 좀 엮어 갖고 그냥 좀 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버려지는 문제예요. 네.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8번. 요런 건 잡아야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쓸 때 최소 굵기. 가공지선에 뭘 말한다? 굵기를 말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요렇게 지지물에 최상단에 뭐가 있다? 바로 전선로가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꽃갈콘이 하나 더 있으면서 이렇게 피복이 없는 요 선이 하나 더 지나가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죠. 막내가 직격했을 때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얘가 대신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가공지선인데 요 놈은 희한하게 고압이랑 두 번째 특고압인 경우에 요 굵기만 물어봐요. 기술 기준은. 고압일 땐 기본적으로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일 때는 5mm 이상의 나 경동선을 쓴다는 거. 이게 뭐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둘이 다 골고루 잘 나옵니다. 이게 고압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그러니까 요 가공지선 아래 선로의 요 놈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 요 놈이 특고압이면 특고압 가공지선 되겠죠. 우리 문제는 지금 고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몇 밀리다? 4m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예, 보시면 이 문제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 보면 89번 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 35kV 이하 부분이 좀 특이한 거예요. 예. 보시면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역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과의 이제 이 접근 또는 교차 시 상호 간의 이격거리예요. 89번. 요거는 이제 35kV 이하의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일단 뭐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바로 뭐가 된다? 접근 교차가 돼요. 이때 요게 이제 보기에서 사실 여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 특이한 건데 그냥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 있죠? 네. 즉 조형물 이외의 것인데 이때는 또 나뉘어져요. 뭐냐면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몇 메다냐면 우리 1m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이라면 0.5 되거든요. 네, 좀 조건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조형물이 아닌 그 조형물 이외의 것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본 건데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제 저는 그 생각할 정도로 원래 테마는 있었는데 좀 특이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전압도 이제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이제 그 조형물 이외의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90번 가겠습니다. 89번 버리자 이런 거. 자, 많이 생각하지 말자. 자, 그다음에 이제 90번 보겠습니다. 옥내에 시설되는 그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에 이제 시공이 불가하대요. 잘 나오죠. 네. 자, 90번이죠. 90번. 예, 나전선 무슨 전선? 나전선 시공 가능 공사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옥내에는 원칙적으로 나전선의 시공을 불허하지만 다음 각호에 의하면 그렇지 않대요.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무슨 공사? 애자 공사. 두 번째가 버스덕트 공사라는 경우예요. 무슨 덕트? 버스덕트 공사. 세 번째가 뭐냐면 라이팅 덕트예요. 무슨 덕트? 라이팅 덕트 공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접촉 전선 등이래요. 무슨 전선? 접촉 전선. 네, 등의 경우는 나선의 시공을 허용한다. 우리가 접촉 전선은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제가 차단기에 전선을 연결할 때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연결하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촉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90번 보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2번 애자공사, 아니, 버스덕트 여기 있죠. 2번. 그다음에 3번 애자공사, 4번 접촉전선. 이게 이제 아닌 건 당연히 1번이네요. 네, 이렇게 물어본다. 하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1번.
고압 가공전선으로 시설되는 피레기의 적지 저항은 몇 옴인가? 이렇게만 나오면 10옴인데 우리가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라는 것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0옴으로 정답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해. 아무튼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보시면 91번이죠. 피레기에 피레기에 시설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시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피레기를 LA라고 하죠. LA. 그거를 이제 뇌격 시에 우리가 누구를 보호한다? 기계기구 보호하죠. 네. 그래서 요놈은 말이 기계기구지 변압기 보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시설 장소가 되겠다. 암기를 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발고갑에. 발고갑에. 자, 여기서 발은 모든 발전소나 변전소, 발변전소 모 인입구 및 뭐가 된다? 인출구는 바로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도는 특고압을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뭐가 된다? 인입구가 돼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도 피레기 설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무슨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축도, 피레기 설치 대상이라는 거. 네, 이때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시설 장소 말고요. 피레기의 적지 저항을 물어봐요. 이 피레기의 적지 저항 물어보면 15 이하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고압이라는 말이 붙고요. 전용의 것이다. 전용의 것이다. 요런 얘기 들어오면 35 이하입니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요거 들어가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몇 옴? 10옴인데 요게 이제 요 말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92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인입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 그 아래에 지표상 뭐 이제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로 감하는가?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92번은 가공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92번이죠. 그놈은 가공 인입선에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지표상 높이? 가공인입선.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되겠고요. 네, 저압 그리고 고압 되겠습니다. 요 두 놈이 시험 문제예요. 자, 도철행 기억하자. 도,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횡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는 뭐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 보도교, 뭐가 된다? 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공인입선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주에서 어디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러한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지지물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한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압 가공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높이는 5m, 그 다음에 고압의 경우는 6m예요.
우리 철도는 무조건 주는 문제죠. 6.5m. 6.5m예요. 자, 이때 횡단보도교인데 기본적으로 저압은 3m입니다. 자, 저는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고압일 때 횡단보도교 위가 3.5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처럼 위험 표시를 한대요.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는 그 높이를 3.5m까지 감할 수 있어요. 물론 요 두 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위험 표시라는 건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요렇게 전선이 있으면요. 요렇게 전선에 뭘 준 거다? 위험 요런 식으로 표시를 둔 거죠. 네. 이때는 그 높이를 종종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높이를 몇 메다? 3.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 기준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도 돼. 기술 기준에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그냥 숫자 물어보면 3.5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9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93번 보겠습니다. 93번은 보면 이제 각종 풍합 파중에 대해서 이제 그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물어본 문제네요. 가공 전선로의 그 지지물에 사용되는 그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이제 이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따른 풍합의 기초로서 각종 풍합 파중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93번은 뭐가 되냐면 이제 각종 풍합파중 되겠습니다. 무슨 풍합파중? 각종 풍합파중. 자, 우리가 이 전선로를 설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가공 전선로 전주가 있죠. 전주.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완금을 부착한 다음에 전선을 가서 애자를 양치하고 전선을 요렇게 가선한 거죠. 요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된다? 가공 전선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합파중을 정할 때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풍합파중? 갑종 풍합파중. 이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지물 되겠습니다. 뭐 지지물. 지금 요 제가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요 지지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통합파중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종류로 목주나 그리고 철주 그리고 뭐다? 철근 콘크리트 줄이에요. 자, 목주나 철주, 철근 콘크리트 줄하면 우리는 588팔이다 이렇게 정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목주는 맞는데요.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원형주예요.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가 무슨 줄을 써요? 원형주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 사각이다,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주어지면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의 걔네들을 세분화시킬 정도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원형주죠. 우리나라 이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원형주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 철탑 되겠습니다. 철탑 요것도 1255가 되는데 요것도 강관을 구성하면 1255고요. 만약에 강관이 아닌 기타의 것인데 이건 2157인데 우리나라 지금 철탑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관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하자고요. 자, 두 번째가 전선입니다. 두 번째가 뭐? 전선인데 지금 전선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요 놈도 이제 풍합파중이 있죠. 바람에 대한. 그러면 전선은 두 가지예요. 복도체야 내지 가도체라고 그래.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죠. 우리가 전력에서 그러잖아. 요 복도체는요. 666 파스칼을 고려하고요. 복도체가 아닌 반도체, 기타라고 그래요. 복도체가 아닌 반도체, 기타의 것이라면 745 되겠습니다. 745 파스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다 해볼게. 지금 보면 이 애자적, 요 놈도 지금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 애자 장치도 풍합 파종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얼마를 주냐면 1039 파스칼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놈. 그쵸? 완금 또는 완철이라고 하죠. 완금 내지 완철이라고 그래요. 요놈은 얼마가 된다? 1196 파스칼.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뭘 물어봤냐면, 지지물에 대한 부분으로 물어봤고요. 거기 보면 문제에서는 뭐, 지지물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건데, 우리 목주 얼마예요? 588이라며. 그 다음에 원형철주 얼마다? 588.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형이면 588이고 기타에 거시면 88인데 해당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 내가 잘못했죠? 우리 588 돼야 되잖아.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찍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반으로 구성된 철탑 1255 맞죠? 자, 그 다음에 90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94번은 개인적으로 저는 별표를 치고요. 이 실기 문제에서도 93번 여러분들 3번입니다. 이 답을 안 썼지만 네. 실기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핫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저는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기회로의 시설 그 부분은 좀 밑줄을 칠만 하고요. 요거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반영 문제인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분기회로의 시설에 있어서 저와 복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거기죠.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메다 이하인 곳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니에요. 즉 분기회로를 무슨 회로?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라고 해볼게요.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 두냐고 하는데 3m 이내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그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생짜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면서 물어볼 확률이 더 높고요. 실기 문제로도 물어봤습니다. 언제든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이게 실기에서는 그림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생짜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림 없이. 자, 이게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요 전기 회로의 메인선을 우리는 단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분기선을 낸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분기 회로는 단선에서 분기에서 요게 보호장치입니다.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 분기 보호장치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회로를 우리는 분기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기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3m 이내에 두는 거죠. 요거는 간선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 나오면 그냥 3m 밀어버리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말처럼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그 보호장치는 그 간선의 그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3m 이내에 둔다는 거. 여러분들 이 아래 부분에 그 콘센트의 접속이 이제 되어 있지 않고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주어지는 건데 요게 말고 다른 거는 출제가 될 수 없어요. 네, 뭐 거기 보면 뭐 부하축으로 뭐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 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3m 되겠습니다. 예,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면 이제 사실 그림에서 보면 두 번째 그림이죠. 관락의 위험과 화재의 인체 위험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가 되도록 시설된 경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가로 조건이 그 조건인데 그 조건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예, 요거 잘 물어봅니다. 실기에서도 물어본다는 거. 아무튼 최근에 그 기사 실기가요. KC가 은근히 복병이고요. 그 KC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1회차 때 설비 때 기술 기준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요. 자, 95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제작자에 의하여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와 스포트라이트 이제 불빛이죠. 그다음에 프로젝터 이제 뭐 그 뭐야 영상 같은 거 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프로젝터와의 최소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95번인데 요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많이 나오는 내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열 영향에 따른 이제 보호가 되는데 저는 스포트라이트나 우리가 지금 열 영향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 뭔가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이 안 되죠. 어차피 이게 주어질 거니까.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 간의 이격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놈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뭐예요? 예,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놈들과 가연성 재료와의 뭐가 있다? 이격거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 전력이 100와트 이하래요. 예, 요때는 최소 이격거리가 거기 보면 0.5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나온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봐야 되지만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 말도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비에서. 100와트 이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와트에서 300와트. 300와트 이하가 됩니다. 요때는 여기에 0.8 이제 8m가 돼요. 지금 300 기억하면서 3을 좀 더하면 좀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00와트를 초과하고 뭐예요? 500와트 이하. 여기에 또 2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1m. 요렇게. 그다음에 500와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1m 초과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암기할 때 좀 혹시 그렇게 좀 저기 생각해서 외워달라는 뜻이죠. 아닌 건 지금 1번이죠? 네. 조금 더 지켜볼 만하지만 요거는 좀 연속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볼 수 있으면 보자. 자, 96번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15,000 이상은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로 하대요. 이때 이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한 사유가 아니랍니다. 예. 자, 96번은 조상설비 보호장치예요. 무슨 설비? 조상설비 보호장치다. 예. 조상설비 보호장치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이 조상설비를 무효전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똑같은 얘기야.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도 하니까 네,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상설비 보호장치는 자동차단 장치를 두는데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나 무슨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나 그다음에 분로 리액터는 조건이 같습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커패시터라고도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커패시터. 우리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 리액터는 조건이 같대요. 이들의 용량이 500kV 암페어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kV 암페어 미만이래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 리액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하거나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라 라는 뜻이고요. 만약 이들의 용량이 15,000kV 암페어 이상이 되는 순간 이들은 내부 고장과 과전류에 추가적으로 뭐냐면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해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 더 조상기입니다. 공기조상기를 말하고요. 요놈은 오로지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 즉 15,000kV 암페어 이상부터는 무조건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제 자동 차단 장치를 붙여줘라 이런 뜻이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전력용 커패시터고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15,00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호를 두지 않는 거. 이제 1번 과전류 여기 있네. 2번 과전압 여기 있고요. 3번 내부 고작 여기 있네. 4번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4번이죠. 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97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그 철토와 몇 차 접근 상태다?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특고압 보완 공사를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에 이제 뭐가 되냐면 보완 공사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조금만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이제. 자, 97번이죠. 97번. 보안공사예요. 보안공사. 네, 이것도 좀 한번 싹 다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보안공사는 크게 저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 제3종 고압 보안공사에서 보안공사는 크게 5가지예요. 이때 저고압 보안공사는 별도로 어떨 때 이들을 정리하니 이제 그러니까 적용하니가 아니고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만약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이라면 최소 5mm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요.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면 1종 특고압이고요. 2종 특고압은 기본적으로 35kV, 몇 kV?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인데 문제에서요 그냥 특고압이라고만 주어져요. 그리고 크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얘가 기준이야. 자, 그다음에 요놈 이종 특고압은 목주의 안전율이 2입니다. 같이 기억하자. 그다음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요놈도 35kV 몇 kV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요놈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가 되고요. 똑같이 그냥 전압에 대해서 30보다 이런 얘기 없고요. 그저 특고압이고 크기가 안 주는데 1차 접근 상태로 물어보면 우리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대상이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경감만 보시면 돼. 목주 A종,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뭐다? 철탑 되겠습니다. 보안공사 시 경관을 말하고요.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라는 거. 자,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해서 이제 공사를 했다면 보안공사 시는 이제 3종 특고와 보안공사까지 전부 다 얼마다? 100m 이하가 됩니다. 다만 목주 A종 지지물은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서는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 B종이죠. 순서대로 150, 150, 그 다음에 200, 2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탑은 무조건 400m. 보안공사 시 철탑의 경과는 무조건 얼마다? 400m. 그래서 여러분들 뼈다구를 그리면 자, 1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문제에서는요. 97번은 이 내용이죠.
지금 흑고압 가공전선로가 1차 접근 상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흑고압인데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저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3종 흑고압 보안 공사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자, 98번 보겠습니다. 3상 4선식에 22,900볼트에 보면 이제 이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이고요. 이 중성선 그 가공전선과 그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요거 물어봤네요. 자, 지워볼게요. 요거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100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보면 빠지면 섭한 테마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실기 문제 파트는 이 파트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보자. 보시면 98번이죠. 먼저 써놓고 나서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뭐가 되냐면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대상의 시험 전압을 몇 분간? 10분간 가한다라는 것과 어디에 가하냐고 물어보면 권선과 어디다? 대지간 되겠다. 이렇게. 자, 외우실 때에는 비, 적, 그리고 다, 직, 요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네, 이때 B는 앞에는 이제 중성점이라는 말만 들어가시면 돼요. B는 중성점, 비접지식. 접은 중성점, 뭐가 된다? 접지식. 나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중성점, 직접 뭘 말한다? 접지식을 말합니다. 네. 이때 중성점 비접지일 때에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몇 kV? 7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1.5배를 가합니다.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가 기준이라는 부분과 이때 중요한 건 최저전압 기준이 있어요. 최저전압이 얼마다? 500V라는 최저전압이 있다는 거. 이 500V라는 기준은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과치가 500이 안 나오면 시험 대상은 500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kV를 초과하죠. 7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 여기서도 뭐가 있다? 최저 전압이 있는데 이때 최저 전압이 얼마다? 1500이다. 똑같이 요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아니라면 1500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요 값보다 작으면 요렇게 돼야 된다. 자, 접지식이죠. 대상의 전압의 1.1배. 그 다음에 요런도 최저 전압이 있어요. 최저 전압 75,000V.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여기서부터는 최저 전압이 없어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 뭐 최저 전압 없고요. 직접 접지. 자, 170kV 몇 kV? 170kV 이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자, 뭐 없고요. 170kV 초과. 그 다음에 그때는 대상의 전압의 0.64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근데 조건에서는요, 요걸 물어봤죠. 다중접지라고 했고요. 22,900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0.92를 하면 21068V가 나와. 이게 좀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이런 문제는 뭐 이제 그쵸.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났네요, 이제. 자, 99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 전압이 그 저하빈 전로에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려울 때 그때 누설 연료인데요. 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9번이죠. 전로에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전로에 뭐냐면 절연저항이에요. 무슨 저항? 이제 절연저항. 요게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요 기준 먼저 하고 나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압.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 DC 시험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연 저항 되겠습니다. 이 절연 저항의 기본 단위는 메가옴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DC 시험 전압은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매거라고 하죠. 매거.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이 전선이든 기계기구든 SELV나 그 다음에 PELV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특별 조합이죠. 교류는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의 것이죠. SELV 비접지, PELV 접지 회로를 해당하고요. 이때 DC 시험 전압 SELV의 것이라면 250V짜리 매거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연 저항이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내리고요. 이번에는 500V 이하예요. 500V 이하의 것들이 측정 대상이라면 500V짜리 매거를 써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내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500V를 초과하는 저하까지예요. 이때에는 1000V짜리 매거를 써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매거를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정전을 해야 돼요. 근데 정전을 하기 어려워서 절연 저항 측정이 이제 어렵다면 이때 역으로 우리가 이 행위를 하라 이건데 단 지금 이 문제처럼 정전이 곤란하여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때 누설 전류계가 있습니다. 이때 누설 전류는 1mA, 몇 mA? 1mA 이하가 나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가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 실기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게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100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의 길이가 9m고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의 것으로 땅에 묻히는 깊이를 물어봤네요. 네, 지지물에 뭐가 되냐면 내설 깊이 되겠습니다. 라스트 문제네요. 잡아야죠. 자, 100번. 이것도 좀 써놓고 나서 마무리를 좀 짓게요. 100번. 예, 지지물의 무슨 깊이? 매설 깊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요 놈이에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래요. 요게 700kg입니다. 요게 이제 무게로 따지면 700kg 이하의 지지물이에요.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15m 몇 메다? 15m 이하인 지지물은 매설 깊이가 자신의 길이의 최소 얼마?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해 주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15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얼마? 2.5m 이상을 매설해 주래요. 자, 옆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때 두 번째가 이번에는 6.8이 아니라 9.8kN 이하래요. 이때에는 이 설계하중이 이제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1000kg 되겠습니다. 네, 이하가 되겠죠. 이때에는 15m 이하일 때에는 요거는 요 계산 값에
0.3m를 가산해 줍니다. 1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2.8이에요. 2.5m에다가 0.3m를 가산하면 2.8이죠. 우리는 20m까지 제작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14.72kN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1500kg입니다. 요 킬로뉴턴 단위로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에는 15m 이하인 지지물은 저 15m 이하 기본 매설 깊이 요 놈의 값에다가 0.5m를 가산해 줍니다. 여기에다 하는 게 아니죠. 저 계산 수치야. 그 다음에 15를 초과하면 당연히 2.5니까 뭐예요? 3m인데 여기선 좀 특이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냐면 단 19, 20m에 한해서만 3.2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조건이 있어. 이 조건만 좀 따로 볼게요. 6.8kN 이하일 때에는 지금 보면 17에서 20m에 대해서는 2.8이 돼요. 따로 요거를 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제가 정리한 그 부분이 위배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하고 별도로 얘만 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6.8kN 보시면은 16을 초과하고 20m 이하 보셔요. 2.8 이렇게 돼 있잖아. 16을 초과하고 20m 이하는 17에서 20이란 얘기잖아. 그쵸? 요것도 그러면 결국에 16이네. 그쵸? 네. 자, 어쨌든 100번이죠. 지금 요 조건이죠. 6.8kN이고요. 9m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9에다가 6분의 1 하면 얼마다? 1.5m. 이런 뜻이죠. 여기가 얼마다? 1.5. 여기가 나머지 뭐가 된다? 7.5 이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매설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전기 산업기사와 관련된 기술 기준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요 내용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되는 문제는 꼭 보셔야 돼. 81번, 82, 82번은 꼭 보십시오, 이거. 개정 문제로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83, 84, 85번인데, 개인적으로 85번은요, 그래도 이 L이 피렉이라는 거는 좀, 봤으면 해요. 이제 뭐 선택해 주시고, 86번, 그 다음에 87번 욕심 없어요. 근데 발열선은 80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88 해주시고, 89번 버려. 90번 보시고 그 다음에 91번, 92번, 93번 보시고요. 94번 잘 봐야 돼요. 실기 문제로 좋아해. 그 다음에 95번도 볼 수 있으면 보는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버리셔도 관계없고요. 96 보시고 97번 보셔야죠. 98 보시고 99번은 이제 제가 그 절연저항까지 기준도 정리했었죠. 그것도 같이 꼭 보셔야 돼. 그거는 이제 실기랑 좀 아주 민감하니까 100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 동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요. 이제 그 바로 이어서 그 보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는 기원하고요. 시청 이제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